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 미증시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에 또다시 급락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이 정말 초토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2,400선 내주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런 시장 이겨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로는 2차 전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 나름 선방한 건데 혹여나 지금 지수 보고 강하다고 좀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지수가 반등 나오면 2차 전지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런 관점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들은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크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 영업이익 3,700억대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국내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현재 5개 공장 지역에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집을 해서 후에도 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 미국의 무역 관세 전쟁에 있어서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친환경차들의 판매량이 지난 3월 달에도 19%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유럽은 계속해서 좋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이 판매량 회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요 광물 가격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요 양극재 가격들도 하락보다는 좀 반등에 좀 무게 중심은 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을 이끌기에는 아직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 하지만 선방은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선방한 건 맞지만 시장을 이끌어 줄 만한 그런 강한 반등이나 힘은 아직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 포인트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정책 테마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정말 강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대선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에 정책주들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뭐 줄줄이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정책 테마주들은 사실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뭐 지난주 이 탄핵 선거 이후에 계속 정책 관련주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뭐 일자리나 이 저출산 관련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정부든 간에 대부분 다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매기가 쏠림이 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맥 관련주에서 그쪽으로 좀 더 순환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주부터 있었고 특히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또 나스닥 선물도 현재 여전히 3%대 약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금들이 좀 틈새로서 계속해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들, 뭐 유라클이 오늘도 3거래일째 상한가를 좀 기록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그런 관련주, LLM 관련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 정책적인 테마로서의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뭐 만만한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을 되는 것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약세장을 틈탄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안정을 좀 되찾고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쪽도 좀 매기는 이전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뭐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책 테마주들은 다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겠고요. 다음 테마로는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4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내놨던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 뭐 상한가 풀리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 기회 노려서 이번 주까지 좀 보는 전략으로 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겠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종목 말고는 다른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니어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미국 시장이 충격적인 하락을 하는 틈에서
들어서 국고채 금리가 이제 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쪽에 민감한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닌데 이게 그런데 현상이 안 좋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반응은 없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ABL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K의 4조 원대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세 번째 기술 이전이고요. 이제 오늘 상한가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 수출의 규모로 봤을 때는 4조 원 상당히 좀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강세 이유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이 훈풍이 전반적으로 다른 바이오 쪽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국내 바이오텍의 이런 꾸준한 이런 강세, 그런 그 기술 이전 같은 이런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은 그래도 향후에는 뭐 이쪽에 대한 그 투자 심리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의 바이오주들의 적극적인 관점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로서 향후에 다시 시장 안정 찾고 반등할 때 바이오주들도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개별 이슈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훈풍을 일으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정도는 회복해 주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되겠고 시장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희는 제약바이오주 위원님에게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오늘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지금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1분기는 이제 겨울철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광객과 이제 드롭백이 사상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의견들 좀 있었고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뜨겁게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유입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로 원래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동경에도 이제 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고요. 특히나 일본 쪽 노선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기 유엔화 그리고 엔화가 원화 대비 상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제 관광하기 되게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인 것 또한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 성수기 진입되고 또 5월에는 또 연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1분기를 잘 넘어섰다면은 올 한 해 그래도 이익적인 기대감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속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대안주적인 성격의 방어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술적 의미 있는 그런 고점을 좀 돌파를 했었고요. 일단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아주 탄력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0,000원 정도 선을 단기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어제의 장대 양봉의 저점 8,3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막간의 1분을 이용해서 종목 점검 DSC 인베스트먼트 받아보겠습니다. 창투사 관련해서 사흘째 오름세고 5,200원 선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 나왔다는 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이 또한 사실 정책 테마주라고 봅니다. 이게 벤처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에 녹아서 오늘 좀 급등을 좀 이끌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5,000원 미만, 최근 필요세 AI가 다소 좀 지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지금 그런 기대감에 대선 쪽에 그런 테마로서의 하나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DSC 인베스트먼트 말씀해 주셨고 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예,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 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따 이거 방송 마치고도 다시 또 자리 가서 마저 오전장을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가면서 오늘도 뭐 제시해드렸던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뭐 저는 보다 안정적인 관점에서 뭐 리딩 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찾으시는 분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또 오셔서 같이 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